Let us make it dogs.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오늘은 방부제 사료 사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대략 일주일 정도 흘렀는데요. 많은 사료 회사들이 이렇게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24개 브랜드 중 16개 브랜드는 의도적으로 넣지는 않았지만 원재료 속 남아있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된 것 같다는 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16개 업체들이 확실히 넣지 않았다고 우수수 발표를 하고 있네요. 다만 의도적으로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6개 업체 중 아트 브랜드는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성분 의뢰를 막겠다 하니 기다려봐야 알 듯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원래 오늘 시간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두 가지 브랜드를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내부의 판단으로 직접 보류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방부제 성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자 인사이트가 다룬 것은 바로 BACT, BHA, 액토시킨, 소르빈산, 칼륨, 바로 이것이 다였는데요. 하지만 이 방부제를 찾아보면 더 많습니다. 오늘은 인공 방부제와 천연 방부제를 비교하면서 왜 사료 회사가 인공 방부제를 쓰는지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방부제, 즉 보존제 역사부터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통조림이 개발된 이후 모든 음식의 장기 보존을 위해 여러 나라가 정기적인 그 식품 보존법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고민과 연구 끝에 식품에 특수하게 첨가할 수 있는 여러 화학 물질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현대의 방부제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이 당시는 이 방부 성분에 대한 정확한 부작용 테스트가 없었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는데요. 그 결과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죠. 그래서 UN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 즉 JECFA를 만들었고, 이 단체에서 식품첨가물의 적정 첨가량과 부작용에 대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방부제는 다 이 기준에 맞춰서 첨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부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방부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인공 방부제와 천연 보존제입니다. 인공 방부제는 말 그대로 인간이 특수한 연구 끝에 화학적인 작용으로 만들어낸 인공 물질입니다. 인공 물질이지만 안정성은 검증되었죠. 하지만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방부 처리를 위해 특수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방부 능력 자체는 상당히 월등합니다. 이와 반대로 있는 게 바로 천연 보존제입니다. 천연 보존제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을 추출해서 식품에 쓰는 것을 뜻해요. 아무래도 천연 유래 물질이기 때문에 인공 방부제보다 더 안전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편이죠. 하지만 방부 능력은 인공 방부제보다 조금 떨어지고 비용도 훨씬 비싼 편입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에는 인공 방부제와 천연 보존제를 혼합해서 쓰고 있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인공 방부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인공 방부제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BHA, BHT, 액토시킨, 소르빈산, 프로피온산, 벤조닉산, 디하이드로 아세트산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검출된 BHA, BHT, 액토시킨, 소르빈산, 그리고 믹스토코페롤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BHA, 정확한 풀네임은 부틸하이드록신 아니솔입니다. 가솔린의 산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었고, 맹독성이 강하고 발암성이 높은 것으로 유지, 즉 기름류의 산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부를 제외한 식품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어요. 동물이 섭취하면 종양 유발 및 내분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BHT, 정확한 풀네임은 부틸하이드록신 툴루엔입니다. 석유의 산화 방지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지방 조직에 추적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화학 물질과 합성 시에 유독성이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유지, 기름류의 산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3회 계속 투여하면 3개월 내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소르빈산 칼륨입니다. 소르빈산은 항산화 물질이자 항곰팡이제로 천연 유래 물질과 인공 물질로 구분됩니다. 블랙베리,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에 풍부하기도 해서 가끔 이 베리류가 들어가 있으면 소르빈산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정말 소량입니다. 이 외에는 전부 인공 소르빈산이고, 동물의 피부와 눈 및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으며 다량 섭취하면 치명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넷째, 액토시킨입니다.
고무의 고정제로 개발된 약재로 제초제, 살충제, 화학병기로 이용되고 상당히 독성이 높습니다. 농약으로도 사용이 지금 금지되었고 인간이 만든 다이옥신계의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방부제 효과가 탁월하며 생선류의 부패 방지에 주로 쓰입니다. 주로 닭고기, 어불이나 동물성 지방이 포함된 사료, 합성 비타민, 미네랄의 안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혼합, 합성 토코페롤입니다. 이건 천연 비타민 E에서 추출한 것과 다른 인공 합성 토코페롤입니다. 합성 토코페롤은 주로 설사나 소화불량을 초래하며 사료 라벨에는 주로 믹스 토코페롤, 월 합성 토코페롤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인공 방부제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천연 보존제입니다. 천연 보존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E, 천연 토코페롤과 로즈마리안, 녹차 추출물, 그리고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입니다. 첫째, 비타민 E 추출 천연 토코페롤입니다. 합성 토코페롤과 구분되며 실제 자연에 존재하는 비타민 E에서 추출한 천연 보존제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사료 속에 들어가는 양은 제한되어 있어서 독성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고열을 가할 시 파괴될 가능성이 좀 높기도 합니다. 둘째, 로즈마리엔 녹차 추출물입니다. 항산화 물질인 로즈마리와 녹차에서 추출한 천연 보존제입니다.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임신이나 수유 중인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 위에는 독성 위험 없이 괜찮다 합니다. 셋째,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입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데요. 바로 자연 속에 있는 비타민 C를 추출해서 천연 보존제로 쓴 경우입니다. 통상 보존제 목적보다는 정말 사료 속에 비타민 C 적정량을 맞춰주기 위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천연 방부제는 산패될 위험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열 처리 시 파기 안 되게 하는 특수한 또 공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공기와 닿게 되면 산패가 되어서 사료 한번 개봉하면 한 달 안에 다 급여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면 산패가 되어서 변질될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인공 방부제와 천연 보존제, 그 효과는 어떨까요? 실제로 차이가 큽니다. 당연히 인공 방부제의 방부 효과가 탁월합니다. 천연 보존제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천연 보존제의 보존 효과가 떨어진다? 그건 또 아닙니다. 실제 효율은 대략 10% 정도 차이가 나고 18개월 동안은 인공 방부제나 천연 보존제나 보존 효과는 미개봉 시 가정하에 같습니다. 다만 18개월 이상부터 천연 보존제의 보존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인공 방부제는 최대 50개월까지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패스트푸드 햄버거 있죠? 이 햄버거 속에 인공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36개월 넘게 있었는데 상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이 정도로 방부 효과는 인공 방부제가 탁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죠. 인공 방부제는 인간이 화학작용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발암 위험성이죠. 물론 이런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아주 소량은 괜찮다는 이런 연구 논문도 있고 이걸 사료 회사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기도 하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 개스맨 사견이 있는데요. 굳이 18개월까지 보존 효과도 같은데 우리 아이가 먹을 음식에 인공 방부제를 전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발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데 피하는 게 좋잖아요. 아무튼 효과는 미개봉 시에는 18개월까지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왜 인공 방부제를 사용할까요? 이거 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사료에 들어가고 있는 천연 보존제와 인공 방부제의 가격을 미국의 사료 전문 OEM 공장에 제가 직접 문의해서 단가표를 받아냈고 그것을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업체의 대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스크린샷 찍은 걸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구도로만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천연 보존제부터 보겠습니다. 비타민 E 토코페롤은 1kg당 대략 하나로 계산했을 때 한 48,000원 정도 되고요. 로즈마리 추출물은 대략 45,000원, 녹차 추출물은 35,000원 정도입니다. 이에 반면에 인공 방부제, 즉 BHA와 BHT, 액상 기준으로 100%가 1kg에 6,000원 정도 되고 액독시킨 100%가 1kg에 6,800원, 소르빈산 1kg가 대략 3,000원 정도입니다. 여기서부터 가격 차이가 조금 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천연 방부제와 천연 보존제와 인공 방부제, 이게 사료를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가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볼게요. 자, 1톤 기준으로
사료를 만들 때 천연 보존제는 비타민 E 토코페롤이 대략 1kg에서 750g, 로즈마리는 500g, 녹차는 대략 500g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해 볼게요. 그러면 토코페롤은 대략 48,000원에서 36,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로즈마리는 22,500원, 녹차 수출물은 17,500원, 다 합치면 사료 1톤당 천연 보존제는 약 88,000원에서 76,000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 방부제는 어떨까요? BHA와 BHT는 대략 200g, 액독시키는 대략 500g, 소르민산은 2kg에서 4kg 사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걸 가격으로 변환하면 BHA와 BHT는 한 1,200원, 액독시키는 3,400원, 소르민산은 6,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됩니다. 다 합치면 11,600원에서 16,600원이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들어가는 천연 보존제와 인공 방부제의 그람 수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천연 보존제로 사료를 만들면 대략 미니멈 76,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인공 방부제는 1,600원에서 16,6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환산하면 많게는 7배, 적게는 4배 가까이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꼴랑 몇만 원 하는 것 같죠? 근데 핵심은 사료 회사가 1톤만 만들까요? 정말 큰 회사는 못해도 한 달에 100톤 이상 만들고 1년이면 몇천 톤 이상인데 가격 차이가 누적될수록 훨씬 더 커지겠죠. 보존제의 안정성 여부를 떠나 가격 차이가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이 주장에 반대해서 그렇게 큰 회사가 비용이 뭐가 문제고 보존력 자체 차이가 있기에 인공 보존제를 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보호자님이 이렇게 정보를 다 들으시고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될 문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떤 방부제가 있고 왜 사료 회사가 인공 방부제를 쓰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가격이나 비용은 당연히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고 오류도 있음을 염두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말 100%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으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찌됐든 이번 방부제 사료 사태는 거의 일단락 된 듯 보이는데요. 나름 순기능으로 라벨에 표시 안 한 펫푸드 회사도 찾아냈고, 이렇게 파미나 같이 알아서 잔류 방부제를 조사해서 회신해 주겠다는 기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나쁜 점보다는 이런 순기능적인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인데요. 사실 현재 강아지 보존제 사료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이 묻히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 안에 보존제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도 정말 중요한 이슈지만 이 외에 사료 라벨을 볼 때는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현재 사태 때문에 이게 뭐 인공 방부제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으면 안 좋은 사료, 안 들어갔으면 나쁜 사료,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좋지 않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보존제 말고 어떤 거를 사료를 고를 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요점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개스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